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에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법률 자문단을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반등에 비트코인 9,500달러 선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현지 시중은행 12곳에 암호화폐 공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모네로 개발자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8만 BTC 해킹한 마운트 곡스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블록체인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를 억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복원력이 기존 자산보다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람다 256에서 이 야놀자의 루니버스 DID를 적용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블록체인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분야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에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법률 자문단을 15일 출범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은 이 앞으로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재개정 필요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실시할 CBDC 외부 연구 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률 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 전문가, 한국은행 법규제도 실장 등 하는 내 외부 전문가 총 6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한은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이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은은 최근 이 CBDC 연구와 이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CBDC 파일럿 테스트는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비트코인의 지금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이 이 상향으로 계속 이 트렌드 라인을 만들면서 갔다가 최근에 이 방향성이 이제 좀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형태들을 지금까지는 보여주어 왔었는데 그 형태가 지금 살짝 깨지는 형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성이 이제 그 곧 저점이 높아지면서 갔는데 저점이 다시 한번 이 내려가는 추세로 이런 바뀌는 형태로 지금 살짝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전 저점보다 이제 더 낮아지는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때의 이제 방향성 전환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포인트는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8,632달러 선 정도에서 다시 그 이하로 이제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방향 전환성이 지금 보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8,373에서 8,200달러 선을 찍게 된다면 이제 그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향성이 완전히 그 틀어지게 되는 건데 우선 상승했던 패턴과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으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파동은 있죠. 그래서 그 파동의 이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과 지금 비트코인을 두 가지, 그 크립토 마켓 전체 시장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나스닥의 흐름들 1999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지금 흐름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때 이제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 고점을 찍고 한 번에 그냥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폭등과 폭락의 이런 형태들, 패닉셀이 있었던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시 시장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도 출렁임이 이제 비슷하게 흘러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스닥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이제 22동 평균선이 이제 52동 평균선, 여기는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방향의 전환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또 한번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방향 전환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비슷한, 암호화폐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월봉으로 봤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주봉으로 바라보는 형태고요. 당연히 암호화폐가 조금 더 이제 빠른 템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또 꺾여서 내려가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이제 저점을 좀 더 높여가는 형태로 나스닥에서도 이런 형태가 이제 출현을 했었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비슷하게 지금도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형태에서 과거의 나스닥처럼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가 또 나오지도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나스닥과 동일하게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뭐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뭐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고점을 다시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382 구간까지 회복하는 이런 형태도 이제 뭐 비슷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하면 비슷한 점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언제나 그 시장의 사람의 이제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똑같이 갈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 흐름이 단기적으로 9,000달러대를 깨면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급락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다시 또 반등을 주면서 이 속임수 패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지금 지지선이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거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형태들을 보여주었고 다시 9,500달러 선까지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속임수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죠. 지금 이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했던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단기적으로 싹 나오면서 다들 긴장을 하고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속임수 패턴들이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미 증시 반등에 비트코인 9,500달러 선 회복, 이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는 채굴 난이도 조정이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그리고 부진한 중국 경기 지표 등에도 이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62% 상승한 25,763.16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3% 그리고 나스닥은 1.43% 각각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다음날 16일부터 이 유통시장에서 개별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기업 대출 창구인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참여를 원하는 대출기관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통화 당국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 그 반등에 이제 비트코인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증시와 지금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조셉 영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다음 채굴 난이도가 16.2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이 난이도 상승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1,500달러 선 근처에 저항이 강하고 8,900달러 선 근처에 매수세가 몰려 있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관전 포인트가 많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이 현 주식시장은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마크 큐반은 90년대 기술 붐으로 거부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미디어는 비트코인도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동반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현지 시중은행 12곳에 디지털 토큰 발행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결제 개발에 관한 법령 제8호를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공개 관련 이 ICO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ICO를 실시해서 개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달 금액은 은행 최소 자본의 10%로 제한이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현지 화폐 및 기타 외환으로도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이 벨라루스 스위스은행 그리고 BTA 은행, 벨라루스 국민은행 등 12곳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파일럿은 다수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소재해 있는 블록체인 자유구역인 하이테크파크에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실시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규제 당국도 이 현지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게 이 암호화폐 공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시장 규제 위원회는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체인 WPO가 ICO를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WPO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유효한 ICO 비자를 통해서 토큰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꽤 이런 이 ICO가 가끔씩 허용되는 이런 형태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시중은행이 ICO를 한다라는 거, 이거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는요. 그래서 얼마나 근데 이 자금을 ICO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서 또 어떤 은행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모네로 개발자가 이 크레이그 라이트 8만 BTC 해킹한 마운트 곡수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네로 개발자인 리카르도 스파그니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본인이 마운트 곡수 거래소에서 8만 BTC를 해킹한 사람이라 인정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법정에서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 일프릭스 주소는 이 마운트 곡스에서 해킹된 자금이 유입된 주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마운트 곡스 공동 창시자 마크 카펠레스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011년 3월 마운트 곡스로부터 8만 BTC가 유입된 일픽스 주소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까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피해와 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는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신이 자신의 주소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과거에 이제 해킹 피해를 당했던 요런 이제 그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자기의 주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해킹을 당해서 자신은 그 주소를 뭐 이용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죠.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은.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블록체인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대표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보도사진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 실험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온라인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실험하는 뉴스 프로비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보도사진의 출처와 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보도사진에 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게재해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 그 사진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그 기사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여러 이제 형태들이 나올 때도 있고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이 비트코인 복원력 기존 자산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이 JP모건 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자산 유형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때 가치가 절반이 날아가면서 이 4,0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 전통 자산보다 우수한 복원력과 그리고 탄력적인 유동성을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시장이 수십조 달러를 공급한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부양 정책을 통해서 가까스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비트코인이 생산 비용, 즉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5월에 세 번째 반감기를 맞아서 블록당 채굴 보상이 12.5BTC에서 6.25BTC로 줄어들었습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생산성이 악화됐음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1만 달러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3월을 포함해서 비트코인이 생산 원가 아래로 거래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관련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과도 연계를 해서 그 계좌를 연계시키는 이런 형태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조금 더 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지금 조금씩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람다 256이 이 여가 플랫폼인 야놀자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 인증을 적용한다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람다 256은 이 서비스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루니버스 DID를 야노자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기반 DID가 구축되면 이용자는 모바일에서 DID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 호텔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호텔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 예약 시에 발급받은 QR코드를 인증해서 숙소 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김정현 야놀자 온라인 부문 대표는 기존 호텔 체크인 프로세스는 이 신분증 복사, 그리고 바우처 인쇄본 제공, 그리고 장시간 대기 등 고객 불편과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취약한 정보 문제 등 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야놀자 호텔 관리 솔루션을 사용 중인 전 세계 160개국 2만 5천여 개 호텔부터 분산형 신원 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체크인 프로세스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DID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호텔 예약에 대한 그 불편했던 점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 이 DID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 인증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겠구나, 이런 전망들이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나무, 이 코로나19 시대에 블록체인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는 기사인데요. 국내 대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두나무가 이 코로나19 이후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위력을 떨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블록체인의 주목이라는 글을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올렸는데, 우선 세계보건기구와 IBM, 오라클 등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통합 데이터 허브 미파사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파사는 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WHO와 각국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기관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후에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솔루션의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정함으로 정보의 정확한 수집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데이터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연간 80조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원을 이 블록체인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이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처별로 나눠 지급 관리돼서 부정이나 중복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록 관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비용 절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블록체인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